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차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광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교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단지가 바로 광교 중흥 S클래스입니다. 광교는 제가 몇 번 이 광교 호수공원이라든지 광교 푸른 도서관, 그다음에 근처에 있는 쇼핑몰까지 해서 제가 몇 번 유튜브 영상에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광교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일단 그 삼성의 직주 근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신분당선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죠. 성북역에 그 롯데몰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고요. 어, 이 신분당선 때문에 이 광교가 굉장히 뜨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삼성 제조기술센터, 그래서 삼성 수원하면 바로 삼성이죠. 삼성 이제 직주 근접의 그런 단지로서도 굉장히 전망이 좋은 그런 광교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분당에 사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분당 율동공원에 보면은 이 호수공원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광교도 이와 비슷하게 호수공원이 있습니다. 호수가 이렇게 크게 두 덩어리, 두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 이렇게 호수를 이렇게 양쪽에 있는 이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광교 호수공원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교 주변에는 이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호수 뷰가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광교 중흥 S클래스에 대해서 이쪽에 이제 대장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광교 중흥 S클래스 지금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그 호수 뷰가 굉장히 프리미엄이 좋다고 그랬는데 광교 중흥은 중흥 S클래스는 이렇게 호수 뷰가 있습니다.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분당선이죠. 이 지하철역과도 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신분당선을 타면은 이게 중흥 S클래스인데 여기 광교 중앙역에서 신분당선을 타면은 강남역까지 30분 내로 갈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편리해졌죠, 위치가. 그리고 그 전에 삼성은 서초 사옥 있을 때까지는 이렇게 강남에 있는 서초 사옥 거기 통근자랑 그 다음에 여기 수원에 있는 통근자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삼성 직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교가 더 이슈가 됐는데 요즘은 서초 사옥 매각 이후에 더 이제 수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서초 사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수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이 광교 쪽이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교가 저렇게 수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거든요. 그리고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곽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진 분당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 어떻게 보면 용인 수지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런 외곽 지역이 과연 가격이 그 정도가 합당한 것인가 라고 했던 분들이 완전히 예상을 깨고 광교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끝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광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분당보다도 상승률에 있어서는 더 앞섰습니다. 이제 수원 전체로 빠졌을 때는 수원 전체가 그렇게 오르는 것이 아닌데 이 광교만큼은 다른 수원,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파르게 오른 그 상승률을 봤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 바로 직장이 가장 크겠죠. 삼성이 이제 배구했다는 거. 그리고 실제로 가봤을 때도 굉장히 깔끔하게 전체가 다 신축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요. 주변 부대 시설도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광교가 이래서 뜨는구나 라는 것을 직접 가보시면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이제 앞서서 이게 2019년 5월에 입주입니다. 그래서 불과 지금 한 5개월, 4개월 정도 지났죠. 입주한 지. 그래서 아주 신축으로서 굉장히 핫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000세대가 넘는 아주 대규모고요. 그래서 일단 매매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평형수가 적은 게 84 타입입니다. 여기는 20평형대가 없습니다. 보통 외곽 지역들이 그렇죠. 되게 큰 평수 위주로 돼 있는데 여기 광교 역시 제일 작은 평수가 84 타입으로 35평형입니다. 전용이 84고요. 그런데 지금 나온 시세가 이처럼 11억을 육박합니다. 11억이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이거는 좀 싸게 나온 편이고요. 총 49층이니까 13층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아래쪽에 속합니다. 로얄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1억이 안 되는 가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1억 이상, 11억 2천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맞다. 이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은 약간 로얄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20층 이상, 총 50층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14억까지 나오는 가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얄층을 한번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26층 이상 더 좋은 층은 지금 매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측하기에 24억 정도는 돼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외곽에 있는 그것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30평형대가 거의 14억에 육박한다는 거 참 예상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을 위해서 전세가를 알아봐야겠죠. 전세가도 상당히 지금 높게 나왔습니다. 제일 좋게 나온 게 6억 9천.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신축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생각보다는 좀 낮습니다. 이거가 한 텀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전세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여유 있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한 6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층이면 상당히 층수도 좋은데요. 역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동이고요. 지금 자, 그 단지 구조도를 보면은요. 이 백일동이 가장 여기랑 가깝고요. 백구동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도 약간 남서향으로서 나쁘지 않죠. 백구동에서 한 6억 정도 나왔네요. 6억 정도 나오고 보수적으로 쳐서 한 13억 정도 가격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갭이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있어야지 제가 광교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겁니다. 35평형, 35평형대로 신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7억에서 8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광교가 지금 어느 정도 레벨인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보다는 광교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호수 프리미엄도 있고 역과의 그러한 거리 프리미엄도 있긴 하지만은 역에서 더 가까운 단지는 좀 더 연식이 있는 단지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바로 초역세권이죠. 광교 중앙역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이거는 2012년식이니까 지금 한 뭐 8년씩이 다 돼가고 있죠. 이것 역시 가장 작은 평수에 20평형대는 없고요. 33평형대부터 있습니다. 84 전용 제곱이고요. 자, 지금 가격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2012년식이거든요. 2012년식이니까 한 7, 8년 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11억에 육박합니다. 물론 초역세권이긴 하지만 11억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도 5억. 그러니까 이건 좀 낮네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지금 나가는데 그냥 5억 잡아서 5억 5천 정도 잡거나 아니면 5억으로 잡아서 계산을 하면은 한 갭이 6억 이상은 있어야지 광교의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오르는 가파른지, 오르는 그 폭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실거래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33평형이 이렇게 올 5월에만 했어도 8억 5천이었는데 지금 아까 그 호가는 11억에 육박하죠. 이 정도입니다. 그냥 10억 5천이라고 쳐도 2억이 그냥 훌쩍 오른 겁니다. 3개월 사이에 2억이 오른 거죠. 자,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됐었나요? 1월에는 거의 뭐 8억이었는데 2억이 올랐죠. 1년에 2억씩 오르다가 최근에 2개월 사이에 2억이 또 오른 겁니다. 자, 2017년만 하더라도 6억대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9월, 10월이 다 돼가죠. 지금 한 2년 정도 보유기간 2년이어야지 양도세 면제죠. 자,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7억이면은 살 수 있었는데 바로 2년 전에 7억에 샀던 사람이 지금 11억 됐으니까 4억 차익을 본 거죠. 지금 팔면은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실거주용으로 샀던 사람이 2년 실거주 채우고 지금 판다면은 4억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4억 수익. 2년 만에 4억 수익. 그러니까 1년에 2억씩 소득을 올렸다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전에 전세가 이렇습니다. 5억 2천. 잘 받으면은 이제 5억 5천. 5억 이상은 받겠죠. 그러니까 전세 그냥 빨리 그냥 대충 놔줘도 5억입니다. 그렇다면은 갭 2억, 갭 2억 가지고 4억을 번 겁니다. 수익이 얼마죠? 2억으로 4억 벌었으니까 2배 이상 버는 겁니다. 2억으로 4억을 만들었다. 굉장하죠? 갭 투자를 했으면 2억에서 4억 벌어옵니다. 2억으로 2억의 투자금을 가지고 4억을 번 겁니다. 광교가 이 정도입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광교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초역세권.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투자 관점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외곽이다. 외곽이다라고 해서 그냥 아예 외곽은 일본 예전에 보면 일본의 버블이 붕괴됐을 때 외곽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을까? 외곽 신도시들이. 그래서 외곽은 무조건 보지 말자. 이러시면은 큰 코 다칩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외곽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의 지하철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신분당선 하나가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물론 신분당선 하나로 뭐 이 가격이 형성된 건 아니죠. 물론 주변에 신도시라고 할 만큼 주변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호수라는 그런 공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몰도 상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강남에만 의존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그런 수원 직장 단지 그런 수원에 그런 있는 삼성이라는 아주 큰 대기업이 있었다는 거, 그런 직장이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이 정도 가격이 맞지만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런 이제 신분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뭐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용인보다 더 먼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35평형에 15억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억의 갭 투자를 가지고 2억의 갭 투자를 가지고 4억을 벌 수 있었다는 거. 2년 만에. 1년에 2억씩 벌었다는 거. 이것을 아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좋은 사례로 한번 보셔야 될 것을 보입니다. 자, 광교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